예식장 리허설 중 예린의 시선이 무대 뒤 한 남자의 뒷모습에 멈췄습니다. 넓은 어깨, 뒷머리 결, 그리고 왼손에 낀 낯익은 시계줄. 사회자의 목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랑 박재훈님과 신부 이서연님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순간 예린의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졌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박재훈, 바로 예린의 남편, 8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뚝뚝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누르시면 행복과 건강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뚝뚝 시작하겠습니다. 호호.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 오늘도 예린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36의 나이 웨딩싱어로 일한 지 벌써 10년째였죠. 화이트 조명이 예린의 얼굴을 비추고 피아노 반주가 은은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은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익숙한 멜로디, 익숙한 가사, 그리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예린의 목소리가 예식장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음색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고개를 들어 예린을 바라봤고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신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부는 28, 예린보다 한참 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예린은 그 모습을 보며 습관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미소는 이제 직업병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예린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객 몇몇이 예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노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목소리가 천사 같으세요. 예린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웨딩 플래너 후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늘도 정말 최고였어요. 신부님이 완전 감동하셔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예린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이네. 오늘 신랑 신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렇게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이죠. 부러워요, 정말. 예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짜 사랑. 그 단어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가 화장을 지우면서 예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밝게 웃던 표정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울 속 예린의 눈빛은 피곤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이 조명 아래에서 유독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수백 번의 결혼식 축가를 불렀지만 정작 예린 자신의 결혼은 어땠을까요? 예린은 클렌징 티슈로 립스틱을 닦아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린은 8년 전 재훈과 결혼했습니다. 재훈은 38,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재훈은 예린의 노래를 듣고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었죠.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때 재훈의 말에 예린은 얼마나 설렜는지 몰랐습니다. 재훈의 진심 어린 눈빛, 수줍게 건네던 꽃다발, 서툴지만 따뜻했던 손길. 그 모든 게 예린에게는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그 설렘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재훈은 일이 바빴습니다. 무역회사라는 특성상 출장이 잦았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요즘은 한 달에 반 이상을 집 밖에서 보냈습니다. 부산 거래처 미팅이라 3일은 내려가 있어야 해. 이번엔 인천 쪽 일정이 길어져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 재훈의 말에 예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예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 신혼 때 두 사람이 함께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재우는 어제부터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더니 금요일쯤 될 것 같아라는 짧은 답만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 아직 사흘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리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김치. 혼자 먹기엔 많고 버리기엔 아까운 양이었습니다. 예리는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텅 빈 맞은편 자리를 바라보며 예리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씹어도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을 억지로 넘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예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재훈과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요? 한 달 전, 2달 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재훈은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었고 아침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남은 건 간단한 일상의 보고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주말에 뭐 할까? 피곤해서 집에서 쉴래. 이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예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에게 프러포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남자의 대사에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에선 축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리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몇 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예리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바쁜가 보다 예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바쁜 게 아니라 답하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리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워냈습니다. 밤 11시 예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신혼 때 재훈이 우리 넓은 침대에서 편하게 자자며 사준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워 있으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예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남의 결혼식은 수백 번 노래해줬는데 정작 내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외롭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리는 옆으로 몸을 돌려 재훈이 자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베개는 차갑고 이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예식장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의 행복을 축하해줘야 했습니다. 예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밝게 웃자, 아무렇지 않은 척하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예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음이탈처럼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가는 균열. 예린과 재훈의 결혼 생활에도 그런 균열이 생긴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린은 여느 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재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많아서 바쁠 것 같아. 저녁 늦을 듯. 새벽 5시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예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알겠어요라고 쓰기엔 너무 건조했고 힘내세요라고 쓰기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오늘도 흐린 날씨였습니다. 예리는 오늘 예식장 일정이 없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밀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루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웨딩 플래너 후배 지은이었습니다. 예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전화 너머로 지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한데 급하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진짜 급한 일이에요. 예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은이 숨을 몰아쉬며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라메르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축가 부르기로 했던 가수분이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못 오신대요. 진짜 난감해서 언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토요일 오후 2시식인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예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아무 일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말 중에서 한 단어가 예린의 귀에 걸렸습니다. 라메르 호텔. 예린은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라메르 호텔이라고 했어? 네, 라메르 호텔이요. 부산 쪽에 있는 호텔인데 거긴 처음이시죠? 지은의 말에 예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라메르 호텔 부산.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예린은 머릿속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 재훈이 출장 간다고 했을 때 말했던 장소가 어디였죠? 이번엔 부산 쪽 거래처랑 미팅이라 3일은 내려가 있어야 돼. 재훈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거래처가 라메르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거기 꽤 괜찮은 호텔이래. 예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우연일까요? 부산에 호텔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같은 호텔이라니. 예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혹시 그날 일정 있으세요? 예리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예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약 정말 우연의 일치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예린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8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확인해봐. 직접 가서 확인해봐. 만약 정말 재훈이 출장을 간 거라면 호텔에서 마주칠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축가만 부르고 오면 돼. 하지만 만약 뭔가 이상한 게 있다면 그때 알 수 있을 거야. 예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니,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조금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할게. 예린이 대답하자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진짜 감사해요. 완전 살려주시는 거예요. 페이는 당연히 평소보다 더 드릴게요. 괜찮아. 페이는 신경 쓰지 마. 대신 식 순서랑 노래 리스트 미리 보내줘. 네, 알겠습니다.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예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리는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예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우연일 거야. 부산에 라메르 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텔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재훈이 말한 곳이 다른 호텔일 수도 있고. 예리는 애써 불안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쿵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예리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라메르 호텔에서 무언가가 드러날 것 같다는 예감. 그 예감이 예린을 짓눌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식순서와 부를 노래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린은 노래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예린이 가장 자주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예린과 재훈의 결혼식에서도 불렀던 노래였죠. 예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저녁 먹었어? 재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예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당신은? 나도 회의 끝나고 먹었어. 오늘 정말 바빴어.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출장은 잘 되고 있어? 응, 그럭저럭. 거래처 사람들이랑 미팅하느라 정신없어. 재훈의 대답이었습니다. 예린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물었습니다. 토요일까지 거기 있는 거야? 재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맞아. 토요일 오전까지 일정이 있어서 그날 올라갈 것 같아. 왜? 예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토요일, 라메르 호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냥. 언제 오나 해서. 예린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낮에 올라갈게. 보고 싶어? 재훈이 물었습니다.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그럼 내일 다시 전화할게. 재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예린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토요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라메르 호텔에서 예린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예린의 인생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예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예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예린은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웨딩싱어로서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죠. 예린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살짝 번졌습니다. 예린은 티슈로 닦아내고 다시 발랐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재훈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예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출장 중일까요? 아니면. 예린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오늘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전 9시 예린은 집을 나섰습니다.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예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예리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멜로디가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예리는 노랫말을 따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8년 전 예린과 재훈의 결혼식에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었죠. 정오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예리는 택시를 타고 라메르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가 해운대 쪽으로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바다, 파도가 거칠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약 15분 후 택시가 멈췄습니다. 라메르 호텔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말에 예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호텔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 외벽에 금색 간판이 빛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예리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자 화려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매끄럽게 빛났습니다. 예리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오후 2시 결혼식 축가 부르러 왔습니다. 예린이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박재훈, 이서연 커플 결혼식이시죠? 3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박재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예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박재훈. 재훈과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예린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린은 가까스로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랜드 볼룸이라고 쓰인 큰 문이 보였습니다. 예리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예식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화려했습니다. 무대가 앞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하얀 꽃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웨딩 플래너 지은이 예린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왔어. 리허설은 언제 해?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피아노 반주자분 대기하고 계세요. 지은이 무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예린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예린이 대답했습니다. 반주자가 피아노 건반을 눌렀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예린은 마이크를 잡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린의 시선이 무대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복도 쪽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짙은 갈색 머리카락, 그리고 왼손에 낀 시계. 예린의 눈이 그 시계에 고정되었습니다. 은색 시계줄, 둥근 시계판. 예린이 결혼 5주년 기념일에 재훈에게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스위스 브랜드, 비싸지는 않았지만 예린이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산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를 재훈은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예린의 손에서 마이크가 미끄러졌습니다. 떨어지는 마이크가 무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예식장에 울렸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반주자가 놀라서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예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있던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남편 재훈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재훈의 눈과 예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밝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곳 라메르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신랑 박재훈 씨와 신부 이서연 씨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 리허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재훈. 사회자의 목소리가 예린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재훈. 예린의 남편, 재훈의 본명이었습니다. 예린은 비틀거렸습니다. 무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예린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물 좀. 지은이 서둘러 물을 가져왔습니다. 예린은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덩이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다시 저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재훈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예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훈이 결혼을 합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예린과 아직 결혼한 상태인데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예린은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예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예린은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은이 예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대기실로 가요. 좀 쉬세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소파와 화장대, 그리고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예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언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요. 예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아니면 따뜻한 차라도? 물은 됐어. 혼자 좀 있고 싶어. 식 시작하기 전에 다시 나갈게. 예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뭐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은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방에 예린만 남았습니다. 예린은 화장대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립스틱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아이라이너도 조금 번졌습니다. 예린은 휴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하게 떨렸습니다. 재훈이 결혼을 합니다. 예린의 남편이 8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배신감일까요?
예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진한 레드 컬러였습니다. 예린은 입술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색을 입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꾸 삐뚤어졌습니다. 예린은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제대로 발랐습니다. 거울 속 예린의 입술이 선명하게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분을 다시 발랐습니다. 블러셔로 볼에 색을 더했습니다. 아이섀도를 고쳤습니다. 예린은 기계적으로 화장을 고쳤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감정 없이 그저 손을 움직였습니다. 화장을 하는 동안만큼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재혼에 대해서, 결혼식에 대해서, 무너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화장을 마치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얼굴색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이 창백함을 덮어주었습니다. 예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밝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은 돌아서서 대답했습니다. 응, 들어와.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린의 얼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화장 다시 하셨어요? 와, 완전 괜찮아 보여요. 아까는 정말 걱정했는데. 예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좀 쉬었더니 괜찮아졌어. 원래 나 빈혈 기운이 좀 있거든. 급하게 아침도 못 먹고 와서 그랬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린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빈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믿을 만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슬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후면 식 시작하거든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금 나갈게. 예린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은과 함께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앞쪽에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신랑 신부가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은이 물었습니다. 언니? 예린은 대답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은 재훈. 환하게 웃고 있는 재훈. 옆에는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 예린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 20대 후반쯤 될 것 같았습니다. 긴 머리를 우아하게 올렸고 화장은 화사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신랑님 신부님께 좀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네, 좋아요. 신랑님, 신부님 허리에 손 올려주시고 재훈이 신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신부가 재훈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재훈도 웃었습니다. 예린이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예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재훈과 살면서 재훈이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걸 본 적이 있었을까요? 신혼 초기? 아니, 그때도 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재훈은 지금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여자와 함께 있을 때 재훈은 행복했습니다. 예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예린은 그저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재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쪽을 봤습니다. 예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예린은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재훈이 당황하는 모습을, 놀라는 모습을. 하지만 재훈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없는 척했습니다. 예린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다시 신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예린은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재훈이 예린을 외면하는 순간을, 못 본 척하는 순간을, 마치 예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재훈은 예린을 지워버렸습니다. 예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삶이라면. 예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노래해 줄게. 예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이 예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가요. 신랑 신부 사진 촬영 중이니까 방해하면 안 돼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재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안에서 예린은 무대 옆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은 가만히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1시간 후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예린은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재훈과 저 여자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를. 예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웃는 게 예의라고. 이런 날은.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예식장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식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재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훈은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예린은 대기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훈은 예린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정면으로 향한 채 걸었습니다. 곧이어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이서연. 베일을 쓴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습니다. 음악이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신부는 수줍게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부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무대 앞에 섰습니다. 주례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주례는 마이크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재훈 씨와 이서연 씨, 이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뜻깊은 날입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예식장을 채웠습니다. 예린은 주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훈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저 남자가 예린의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8년을 함께 산 남편.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남편. 밤마다 옆에서 잠들던 남편. 그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 옆에 서서 결혼 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례의 말이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무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축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수 김혜린 씨께서 신랑 신부를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예린을 소개했습니다. 조명이 무대 쪽을 비췄습니다. 예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예린을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예린은 마이크 스탠드 앞에 섰습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주자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예린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예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예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 내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린의 목소리가 예식장을 채웠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눈을 떴습니다.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신랑 신부가 보였습니다. 재훈이 보였습니다. 재훈의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린은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당신을 만나 나는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예린은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예린과 재훈의 결혼식. 그날도 예린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친구가 불러줬습니다. 하지만 예린과 재훈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재훈이 예린에게 처음 프러포즈할 때도 이 노래였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평생 함께 해주세요. 그때 배경음악으로 이 노래가 흘렀습니다. 예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이 마음을. 노래의 절정 부분이었습니다. 예린은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훈의 뒷모습을. 예린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예린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불렀습니다. 약속해요. 영원히 당신 곁에 있겠다고. 예린이 마지막 가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담겼습니다. 슬픔이, 분노가, 배신감이, 모든 감정이 목소리에 실렸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신부 이서연이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굳은 얼굴로. 이서연이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훈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예린은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노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린이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처음 프러포즈할 때.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 노래였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가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신랑을 아는 사람인가? 뭔가 이상한데? 소곤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저 사람 누구예요? 이서연이 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훈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재훈이 무너지는 모습을, 당황하는 모습을.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마스카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8년을 함께한 남편을, 이제는 다른 여자 옆에 선 남자를. 예린은 마이크를 스탠드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계단을 거의 구르듯 내려왔습니다.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예린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예린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이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린의 노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예린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앞을 봤습니다. 재훈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서연과 양가 부모님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 지은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식은 중단된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아직 식장 안에 남아있는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예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예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재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턱시도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재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자. 재훈이 옆에 있는 빈 대기실을 가리켰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이서연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딸을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대기실 안 예린과 재훈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린은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예린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중혼을 하면서까지.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당신은 법적으로 내 남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려요? 이게 말이 돼요? 예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요. 예린이 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저 여자를 만난 게 언제부터예요? 재훈이 팔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쯤 됐어.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년. 1년 동안 재훈은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1년이나? 예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출장 간다고 바쁘다고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예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넌 항상 노래만 했잖아. 재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넌 항상 연습하거나 악보 보거나 그랬어.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고.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예린이 되물었습니다. 사실이잖아.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감정이 없었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다고. 난 외로웠어. 재훈의 말에 예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외로웠다고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맨날 출장 간다고 집을 비운 사람이 누군데요?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바로 자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대화하자고 하면 나중에 하자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린이 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외로웠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매일 밤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자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당신한테 말 걸고 싶어도 당신은 항상 바빴어요. 통화해도 금방 끊었고, 문자 보내도 답이 늦었어요. 그런데 나더러 관심이 없었다고요? 재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쨌든 난 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재훈이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서연이는 날 이해해줘. 내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 재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예린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8년을 함께 산 남자.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이제 그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예린이 아는 재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린이 제대로 몰랐던 걸까요? 재훈의 진짜 모습을. 예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당신 인생 다시 시작해요. 예린이 재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대신 난 이제 내 목소리를 나를 위해 쓸 거예요. 재훈이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예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예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난 당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노래했어요.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노래는 한 번도 안 불렀죠. 예린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요. 빨리 서명해서 돌려주세요. 예린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훈이 불렀습니다. 예린아. 예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예린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재훈 오빠랑 무슨 사이예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린은 이서연을 봤습니다. 젊은 얼굴, 순진한 눈빛. 아마 이서연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훈이 결혼한 남자라는 걸. 물어보세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재훈한테. 내가 누군지. 예린은 이서연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서연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린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예린의 뺨을 스쳤습니다. 예린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부서졌습니다. 예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습니다. 예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 서류 양식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예린은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름 박재훈, 아내 이름 김예린, 결혼일 2017년 5월 14일,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예린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완성하고 프린트를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종이가 나왔습니다. 예린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가운데 있는 문장.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이혼에 합의함.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종이 위 어디에도 사랑은 없었습니다. 예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사랑은 없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혼인 서약이, 모든 게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린은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재훈에게 보낼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린은 이혼 서류를 재훈에게 보냈고 일주일 후 서명된 서류가 돌아왔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명만 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구할 처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잘못은 재훈에게 있었으니까요. 서류를 받고 예린은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협의 이혼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예린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8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후련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예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계속 웨딩싱어로 일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까? 예린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만드는 법.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예린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만들고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숨기지 않기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예린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재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린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예린은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예린의 노래. 간단하고 명확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준비를 했습니다. 예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8년 전 예린이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 드레스였습니다. 예린은 그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예린은 드레스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입어봤습니다. 여전히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8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강해졌습니다. 예린은 핸드폰을 거치대에 설치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예린은 카메라를 향해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딩싱어 김예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린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 전 저는 남편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습니다. 예린의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리에서 제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예린은 잠시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웨딩싱어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수백 번의 결혼식에서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정작 제 결혼 생활은 노래와 달랐습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1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출장 간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예린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라메르 호텔에서 있었던 일, 재훈과의 대면, 그리고 이혼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남편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예린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의 행복만 노래했다는 걸요. 정작 제 행복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예린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작은 휴대용 마이크였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노래합니다. 예린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반주는 없었습니다. 아카펠라였습니다. 예린의 목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노래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강했습니다. 예린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이제는 내 것,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 예린이 직접 쓴 가사였습니다. 멜로디도 예린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예린 자신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예린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녹화를 멈췄습니다. 예린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자막을 넣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남편의 결혼식 축가를 부른 여자. 명확하고 강렬한 제목이었습니다.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천천히 올랐습니다. 10명, 100명, 1000명. 하지만 이틀이 지나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이다다. 저런 남편은 벌 받아야 해요. 가슴이 먹먹하네요. 응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눈물 나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은 대부분 응원이었습니다. 예린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상은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예린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린은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상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예린의 목소리를, 예린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이 재훈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신랑이 누군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재훈의 이름을 알았고 곧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재훈이 다니던 회사에도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재훈에게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재훈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서연도 모든 걸 알았습니다. 재훈이 이미 결혼한 남자였다는 것, 자신이 두 번째 부인이 될 뻔했다는 것. 이서연은 재훈을 떠났습니다. 결혼식은 무효가 되었고 그들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재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예린은 재훈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인터넷 기사를 통해. 예린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재훈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예린은 더 이상 재훈에게 감정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린의 삶에서 재훈은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이었습니다. 예린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예린은 더 이상 박재훈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예린,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구독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생각을, 노래를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린의 진솔함을 좋아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웨딩싱어 일도 계속했습니다. 예린은 여전히 예식장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예린 자신을 위한 마음도 담았습니다. 신랑 신부의 행복만이 아니라 예린 자신의 행복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노래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예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예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예린 가수님 맞으시죠? 저는 은혜교회 전도사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예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사실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가 말했습니다. 신앙 간증 콘서트인데요. 상처받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이거든요. 예린님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 오셔서 노래 불러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콘서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도사가 대답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없습니다. 그냥 상처받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예린님도 그중 한 분이시잖아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예린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언제인가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은혜교회인데요. 서울 마포구에 있습니다. 예린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비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예린이 대답했습니다. 전도사가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예린은 옅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봄 같은 옷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은혜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 콘서트 마이너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린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3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젊은 여성도 있었고, 중년 남성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사가 예린을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전도사가 예린을 안내했습니다. 무대는 작았습니다. 큰 예식장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무대가 예린에게는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반주자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몇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한 여성, 사업에 실패한 남성, 병으로 고생하는 노인.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예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린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린의 순서였습니다. 전도사가 예린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웨딩싱어 김예린 님께서 노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예린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들이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 공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예린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예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사랑하기로 했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의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행복은 잊고 있었죠. 이제는 다릅니다. 저를 위해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린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피아노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 직접 쓴 노래였습니다. 나를 위한 노래. 반주자와 미리 합을 맞춰온 곡이었습니다. 예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이제는 내 것.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 예린의 목소리가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강했습니다.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예린은 진심으로 노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나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다시는 나를 잃지 않겠다고.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린은 자유로웠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린의 노래에 감동받았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반주자가 예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반주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예린 씨. 반주자의 말에 예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예린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로 나를 구할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반주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예린은 교회를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 쏟아졌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예린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예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예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회 앞 작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예린도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이제 예린에게는 예린 자신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댓글 알림이었습니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린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이혼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린은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린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린에게는 이제 자기 자신이 있었고, 목소리가 있었고, 노래가 있었습니다. 무대는 끝났습니다. 재훈과의 결혼이라는 무대, 남의 행복을 노래하던 무대. 하지만 예린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예린의 이야기가, 예린만의 노래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린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봄날의 햇살 속으로.
오늘 사연도 재밌으셨을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호호호.